일론 머스크가 최근 한국을 향해 던진 이 한마디에 전 세계 IT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정말 미친 수준이다. 이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칭찬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시대를 이끄는 테슬라의 수장이 한국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고 느낀 일종의 경외심이죠. 실제로 한국은 테슬라 모델 Y의 판매량이 급증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핵심 시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 중 왜 유독 한국인들만이 이토록 신기술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빨리빨리를 외치는 성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민족의 높은 교육 수준과 새로운 변화를 생존의 기회로 포착하는 본능적인 수용 능력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한국의 진짜 저력을 파헤쳐봅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넷플릭스 구독료로 얼마를 쓰시나요? 놀랍게도 2025년 12월 기준 한국인들이 주요 AI 서비스에 지불한 금액이 넷플릭스 코리아의 월 매출액을 공식적으로 넘어섰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넷플릭스가 약 750억 원을 벌어들일 때 챗 GPT와 제미나이 등 AI 구독 서비스에 한국인이 쏟아부은 돈은 무려 803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치입니다. 인도의 매체 라파스 보이스는 이 현상을 두고 한국인들에게 AI는 더 이상 신기한 장난감이 아니라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늘려주는 실질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AI를 소비하는 단계를 넘어 AI를 부려먹는 단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 역시 한국 시장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구글의 최첨단 AI 서비스인 제미나이의 매출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종주국인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수가 수십 배에 달하는 다른 강대국들을 제치고 이 작은 땅덩어리의 국가가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한국이 전 세계 AI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테스트베드이자 미래 수익의 핵심 거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한국인의 이러한 특징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남들이 기술의 부작용을 걱정하며 머뭇거릴 때 한국인은 그 기술의 정점에 올라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AI가 발전하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반응은 통계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글로벌 평균적으로 AI 확산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은 약 34%이며 미국은 무려 50%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작 16%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한국인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수많은 디지털 혁명을 거치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먼저 익혀서 내 무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미 우리 일상에는 AI가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직장 업무부터 개인 생활까지 AI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국가적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수용력은 곧 다가올 로봇 시대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인구 대비 산업용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로봇 밀도를 가진 국가로 이미 공장 현장에서는 로봇과의 협업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인구 48%가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해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화된 공장을 보유한 나라. 이러한 조건은 AI라는 소프트웨어가 로보시어를 만났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완벽한 토양이 됩니다. 독일의 경제 매체 아인스 운트 아인스는 한국의 AI 공세는 독일이 딸의 모범 사례라며 국가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한국의 시스템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로봇을 잘 쓰는 나라를 넘어 로봇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전 세계 산업의 심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두뇌라면 로봇의 몸체는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360도 회전하는 관절과 50kg의 무게를 거뜬히 들어올리는 압도적인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불가능한 동작으로 바닥에서 일어나고 완벽한 균형 감각으로 백덤블링을 수행하는 모습에 전 세계 공학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로봇의 핵심 구동 장치인 액추에이터를 현대모비스가 직접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천재적인 설계와 한국의 정밀한 제조 기술이 만나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노동 로봇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아틀라스는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 현대차 공장에 투입되어
인간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거침없는 행보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마저 조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자사의 대표 모델인 S와 X의 생산 라인을 단종시키고 그 자리에 로봇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동차 기업이 자동차를 포기하고 로봇에 올인하겠다는 이 파격적인 선언은 그만큼 한국이 주도하는 로봇 시장의 성장 속도가 무섭다는 반증입니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아틀라스를 전격 투입하자 머스크는 2027년까지 옵티머스 로봇을 양산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도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이론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장과 일상에서 가장 빠르게 증명해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국민의 적응력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미친 속도전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규제 논의만 하며 시간을 보낼 때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AI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장려하는 AI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약을 거는 법이 아닙니다. AI 사기와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막되 기업들이 마음껏 기술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신뢰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서방 국가들을 앞지르는 엄격하고도 효율적인 AI 규정을 발표했다며 경악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신뢰라는 토양을 닦아주니 기업들은 이제 두려움 없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AI 실험실이 되어 전 세계 표준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현실적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보수적이라 믿었던 전문직 시장이 가장 먼저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사 합격자 중 70%가 넘는 인원이 대형 법인에 채용되지 못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입 회계사가 일주일 걸려 하던 기초자료 조사를 AI가 단 20분 만에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 검색과 계약서 초안 작성을 AI가 전담하면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던 인력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재앙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 유효 인력들을 더 고도화된 전략과 창의적 업무로 빠르게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도구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지배하는 법을 가장 먼저 배우고 있는 것이죠. 이제 혁명은 공장을 넘어 우리의 거실로 들어옵니다. 집안일이 사라진 집이라는 슬로건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기업들이 공개한 집사 로봇은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 오븐에 넣고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차곡차곡 깨는 정교한 동작까지 수행합니다. 노르웨이나 미국의 스타트업들도 가사 로봇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의 가전 로봇이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 특유의 섬세한 주거 문화와 완벽하게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키 160cm대, 무게 30kg의 가벼운 몸체로 60kg의 하중을 견디는 이 로봇들은 이제 맞벌이 부부와 노인 가구의 필수품이 될 것입니다. 퇴근 후 로봇이 구워준 스테이크를 먹으며 휴식을 취하는 삶. 그 중심에 한국의 기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숙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그 해결책도 결국 로봇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구의 20%가 노인인 시대, 돌봄 노동은 더 이상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내 곳곳에는 효도리, 효순이 같은 정서 지원 로봇이 보급되어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직접 일으켜 세우고 식사를 돕는 물리적 돌봄 로봇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인다면 한국은 인공지능을 통한 교감과 안전으로 승부합니다. 사람의 온기를 기술로 재현하는 이 세심한 로봇 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일본과 유럽 시장을 장악할 핵심 수출 품목이 될 것입니다. 전통의 제조 강국 독일조차 지금 한국의 행보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지 아인스 운트 아인스는 한국의 국가적 전략과 천문학적 투자는 유럽이 반드시 배워야 할 모범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독일보다 인구와 경제 규모는 작지만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특히 국가 전체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국가 AI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유럽 국가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과감한 결단입니다. 과거 우리가 독일의 기계 산업을 보고 배웠다면 이제는 독일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자동화된 스마트 팩토리를 연구하기 위해 비행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술의 종속국에서 기술의 스승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AI를 쓰자니 데이터 종속이 두렵고
중국의 AI를 쓰자니 보안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수많은 국가가 대안으로 선택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한국과 AI 협약을 체결하고 동남아와 남미 국가들이 한국산 로봇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미중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합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로봇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맞춘 맞춤형 AI 주권을 수출합니다. 전 세계가 미중 패권 다툼의 탈출구로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속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과거의 뼈아픈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전 세계 IT를 지배했던 일본이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며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기술의 파도는 잠시라도 멈추는 순간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인구의 48%가 온라인에 접속해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밀도를 가진 지금의 이 인프라는 우리가 수십 년간 땀 흘려 쌓아온 생존 자산입니다. AI 사기나 저질 컨텐츠 같은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부작용조차 가장 빠른 대응으로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속도를 경외하는 이유는 그 속도가 곧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방어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인을 미친 사람들이라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를 가장 먼저 현실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보다 AI를 사랑하고 일찌감치 로봇과 친구가 된 여러분은 이미 다가올 미래의 정복자들입니다. 2년 뒤 전 세계 공장과 거실에 Made in Korea 로봇이 깔리고 우리가 만든 AI법이 국제 표준이 되는 날,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짜릿한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판은 이미 깔렸고 우리는 그 판을 지배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